이분은 두 번째입니다. 연제구에 사는 만 47세 국힘 책임당원이라고 하세요. 이번 대선 시즌에 신사임당에서 이번 대통령실에 들어간 하정우님과 하신 대담이 상당히 인상 깊었거든요. AI 하지만 일반인들은 그 AI를 어떻게 활용해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용할지 모르는 분들이 99%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제가 하는 업무에서 AI를 잘 이용해서 조금이라도 업무 효율을 높여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대표님이 어떤 용도로 사용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동료 시민들께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예,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부산에 계시는 저랑 그래도 몇 살 차이 안 나는 그런 그 동년배이시네요. AI에 대해서는 저는 제가 선거 과정에서도 얘기했지만 정말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런 시기가 인간 역사에서 그렇게 자주 오지가 않거든요. 인간이 한 20만 년 정도의 호모세피엔스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20만 년 가까이 거의 되는 동안에는 삶이 좀 비슷했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바뀌긴 했지만 어떤 물건을 변화시키고 하는 힘이 결국은 가축이나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1760년 정도를 이제 기점으로 보는데 1760년 정도에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인간의 체력을 어떤 기계나 기계적인 장치로 대체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체력을 극복하게 됐죠. 산업혁명으로. 그게 한 번 굉장히 큰 차이를 갖고 온 것이라면요. 또 한 번은 우리가 지금 맞고 있는 이 상황이에요. AI는 결국 인간의 지력을 극복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그 격변기에 있는 거죠. 인류사적인 격변기거든요. 20만 년 동안 총 한 900억 명 정도 되는 사람이 태어나고 죽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이죠. 그런데 그 900억 명 중에서 이런 인류사적인 몇 가지 손에 꼽히는 격변기를 겪는 인류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후손들을 생각하면 정말로 중요한 시점에 있다라는 책임감을 좀 느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난 산업혁명에서 특히 우리나라, 우리 이 한반도는 산업혁명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 결국 뒤처졌고 나라까지 뺏겼습니다. AI 시대에는 그런 일을 반복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AI 시대에 더 민감하고 더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정치 영역 그리고 민간 영역에서도 반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좋은 고민을 해주셨는데요. AGI 시대가 몇 년 내에 도래한다고 하거든요.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라고. 무슨 얘기냐면 어떤 한 분야가 아니라 전체 그냥 인간의 일반적인 영역을 대체하는 그런 AI를 말하는 건데요. 굉장한 그러면 차이가 있는데 오픈 AI라는 굉장히 큰 회사, 미국 회사 있잖아요. 그 회사의 예견에 따르면 AGI 시대를 크게 몇 단계로 구분하고 있어요. 근데 앞 단계보다는 이제 말씀드리면 4단계는 혁신가를 대체하는 단계, 5단계는 어떤 특정한 부서 전체를 대체하는 단계. 거기까지 이루어지는 시간을 오픈 AI는 한 3년 남짓으로 예측했어요. 정말 빠른 시간이거든요. 그러면 이 3년이 정말 우리 대한민국과 또 세계에 정말 중요한 시간이 되겠죠. 그 AGI 시대가 세계를 어떻게 바꿀지 우리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는 제이슨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거 정확하게 뭘 바꿀지를 예측하는 게 다 똑같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들을 생각하면 좀 열어놓고 생각해야 되고 이런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877년에 토머스 에디슨이 축음기를 발명했어요. 축음기 있잖아요. 음악 재생하고 우리가 쓰는 그때부터 그러니까 음악을 재생하고 가장 지금 큰 용도는 뭐냐면 음악을 재생하는 거죠. 그 이후에. 그런데 축음기를 처음 1877년에 만들었고 제 기억으로는 만들었는데 그게 아마 그 다음 해에 특허를 받았어요. 근데 그때 에디슨이 이 축음기의 용도가 뭐냐라고 밝힌 것 중에 되게 여러 가지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음악을 재생한다 라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겨냥해서 발명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AI든 뭐든 이런 새로운 발명이 일어날 때 그 발명 자체가 필요를 모두 예상해서 하는 게 아니라 발명 자체가 필요를 창출하는 경향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대단히 큰 발명은 그렇거든요. AI는 그렇습니다. 이 AI를 가지고 뭘 할지는 정말 각각의 영역에 다 딸려 있어요. 뭐 음식점을 찾을 수 있고 음식점 구조를 찾아봐줘, 아니면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런 영화에서 이런 중요 대사를 뽑아봐줘,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지만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할지 그거는 많이 열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부산에 계시는 이 선생님께서 보셔도 다른 사람들이 확실하게 기깔나게 멋있는 용도로 AI를 쓸 것 같지만 다 비슷합니다. 지금은 그거 가지고 어느 정도 그냥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그러다가 발전하겠죠. 하정우 박사, 지금 하정우 수석이죠. 이분 말씀해 주셨는데, 신사임당 유튜브에서 제가 하정우 수석과 당시에 이제 하정우 박사하고 오랫동안 대담을 했어요. 이분은 AI에게서 인사이트를 크게 갖고 계신 분이고, 거기에 설명할 만한 정치적인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재미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AI에 대한 대한민국이 어떻게 발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생각이 이분하고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AI의 업계에 있는 분들도 꼭 저나 하정우 박사의 생각과 같은 방향으로 생각을 갖고 계시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는 많은 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고, 이분이 비록 저는 정당은 다르지만 새 정부에 들어가서 AI 미래수석을 맡으셨잖아요. 저는 좋은 성과를 내주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건 정쟁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AGI 시대가 3년 내에 올 거다, 이 정도의 예측을 오픈 AI가 했다고요. 그러면 이 3년은 어쨌든 이재명 정부가 맡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AI를 발전시키고 하는 문제는 저는 정쟁의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 후손에 대한 어떤 직무를 사명을 다하는 그런 성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하정우 박사를 AI 수석으로 모신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이거는 잘했는데 이렇게 생각했어요. 만약에 제가 정권을 잡아서 저는 그런 일을 맡겼을 것 같아요, 이분에게.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정파를 넘어서 하정우 수석을 비롯해서 이재명 정부가 AI 시대 이 중요한 시기를 맡았으니 제대로 대응해 주기를 바랍니다.